경매물건 보다가 유치권, 이 세 글자만 보면 그냥 창 닫아버리신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유치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경매에 나온 건물에 유치권이 딱 걸려 있다. 이거 무조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숨겨진 기회의 문일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유치권이란 건 뭐랄까 거대한 위험, 딱지 같은 거죠. 저거 잘못 건드리면 법정 싸움에 휘말리고 돈은 돈대로 깨지겠구나 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두려움 당연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외면할 때 비밀을 아는 소수의 투자자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치권의 상당수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말 그대로 가짜 유치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유치권이라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그걸 날카롭게 구별해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건물에 돈을 썼다고 해서 그 모든 돈이 유치권의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그 비용이 건물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필요비였거나 아니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실제로 높인 유익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자기 장사 잘하려고 쓴 돈 말고요. 건물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건물에 물이 새서 지붕을 고쳤다. 이건 건물을 보존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죠. 그런데 노래방 사장님이 최신 노래방 기계를 들여놨다? 이건 그냥 사장님 사업을 위한 거지 건물 가치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판이나 특이한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명확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병기입니다. 이번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 임대차 계약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바로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 조항을 발견했다, 그럼 게임은 거의 끝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그 엄청난 연쇄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이 원상복구 조항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유치권을 무너뜨리는지 보세요. 임차인이 이 조항에 서명했다는 건 나중에 나갈 때 내가 설치한 거 다 치우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자기가 들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이 듭니다.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겠어요? 법적 근거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인데요. 바로 타이밍, 즉 점유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규칙은 정말 간단하고도 엄격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요. 반드시 경매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기되기 이전부터 그 건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어야 해요. 만약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그 유치권은 무효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짜 유치권을 걸러낼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살펴봤습니다. 비용의 성격,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그리고 점유 시작 시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짜 유치권 탐지기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돈이 건물 자체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그냥 사업용 경비인가? 둘째,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가? 그리고 셋째, 경매가 등기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유치권은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노려야 할 기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유치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은 당연히 모두가 달려들어서 경쟁이 치열하죠. 하지만 유치권 있음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섭니다. 경쟁률이 뚝 떨어지죠. 바로 그때 오늘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외면하는 보물을 아주 낮은 경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경매 물건 목록을 보다가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그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기회로 통하는 비밀의 문으로 보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